사주팔자 육친이야기. 부동산이 무너지는 시대. 나는 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가? 자, 여기에 보면 전세, 대한민국은 그동안 매매 혹은 전세의 시대였죠. 그죠? 대부분 다 매매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전세를 하다가 전세를 지내다가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지금 뭡니까? 매매 혹은 월세의 시대가 됐죠. 내가 앞으로 모든 것이 월세 시대가 될 거라는 건 3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거고, 이제 전세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전세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전세 제도라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도 그렇고, 세계 경제 흐름상 돈을 묶어 놓는다는 것은 불안하거든요. 자, 부동산이 무너진 시대. 나는 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가? 관인의 배신입니다. 관인.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 관인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배신했냐? 여러분, 집이 있는 사람들은 사주팔자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집을 사고 꼭 문제 생긴 사람이 있죠. 집 사고 나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니, 집 사고 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을 팔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팔자에 내 집을, 자가로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5% 될까 말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태어나면 다 결혼해야 되고, 태어나면 다 내 집 마련 하나 해야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팔자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에는 그걸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물어봐. 내가 집 언제 사겠습니까? 제가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팔자에 집이 없어요. 그런데 집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 문제 생기죠. 그 집을 가지고 나면. 그래서 집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단 말입니다.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면요, 남자 사주, 그러니까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 집 소유주가 관인이 좋아야 돼요. 관인이 있어야 돼요. 소유주가 관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주팔자에 관인이 모양 안 좋잖아요. 집 사지죠. 집 사잖아요. 살 때가 있어요. 언제냐? 대운에서 삽니다. 대부분 대운에서 사든지, 안 그러면 어떤 형충파이 생기면서 지장간이 투관돼서 삽니다. 투관돼서 사는데, 대운에 산 건 어떻게 된다고요? 대운이 끝나면 토해내야 됩니다. 대운이 길어봐야 30년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던 게 보세요. 60, 70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의 개념으로 내한테 넘겨갈 수 있어요. 관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문서운도 있지만 내가 상속을 줄 수 있는 거 되잖아요. 인이 유산 상속이니까. 자, 그리고 자식도 인이 있다면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을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을 갖고 있다가 집안을 물려주고, 유산을 물려주고 또 키우고 하는 게 관인 글자인데, 지금은 부동산이 관인이 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격이 좋아야 돼요. 격이 아주 좋아야 돼요. 격이 좋아야 부동산 유지가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서울에서 딱 세 군데만 잘 되죠. 강남구, 송파구, 동작, 용산구. 그런데 여기서도 다 되느냐? 특정 지역만 되잖아요. 그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사주의 격이 좋은 거잖아요. 격이 좋기 때문에 서울한 거, 격이 좋기 때문에 강남이 있는 겁니다. 격이 안 좋으면 서울에서 도봉구, 노원구, 송동구 이런 데 있잖아요. 은평구 이런 데 있잖아요. 서대문구 이런 데 있잖아요. 관악구, 금천구.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도 그 안에도 좋은 동네는 조금 있지만 전체적인 수준이 낮잖아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구, 북구, 서구, 사구, 동래구, 해운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땅값부터 아파트가 다 모든 게 비교 안 됩니다. 자, 같은 부산이라고 다 같은 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관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관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집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그 작은 집의 개념이 관인으로 컨트롤하는 개념이 아니고 숙박을 하는 자 집이 재산이 아닌 숙소로 바뀐 게 지금의 흐름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집을 볼 때, 나 사실 관인이 지금 집 한 채 가지겠지. 아니요. 제가 항상 말하는 세상의 변화하는 흐름을 아시라고요. 지금은요, 집이 재산이 아닌 숙소가 됐습니다. 숙소. 집이 재산이 아닌 숙소가 됐기 때문에 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숙소가 됐냐? 집의 가치가 낮아진 거죠. 다르게 말하면 어떤 면으로 하면 높아진 건데 그래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 집의 가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인으로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인이 어중간한 사람들은 집을 못 가진 거예요. 왜? 집은 이제 재산이 되려고 하면 월세가 되잖아요. 근데 매매해서 내 소유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금까지는 어중간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라는 겁니다. 전세 제도가 한 100년도 안 됐잖아요. 몇십 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산업이 발달하는 그 어중간한 시대는 됐는데 이제 발달해가 딱 자리가 잡히는 이 시대가 다 되니까 이제는 집은 이제 뭐냐? 소유냐? 렌트의 개념이 된 거잖아요. 세상이 렌트가 하고 대한민국 빼고 다 렌트잖아요. 그죠? 월세도 안 내고 삽니다. 미국 무조건 다 거의 월세입니다. 안 그러면 사든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대만, 일본은 전세가 아니고 보증금은 있는데 그 보증금은 뭐 두 달치 월세 이런 거지, 뭐 3개월치 월세 이런 거지. 지금처럼 대한민국처럼 몇 억씩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관인의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인의 쓰임새도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세 제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관인이 있을 때는 그럼 어중간한 관인은 매매도 아닌 것이 어중간한, 그러니까 매매가의 절반 정도나 한 60, 70% 걸어놓고 하는 반은 매매고 반은 아닌 월세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월세를 안 냈잖아요, 전에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정관 정인이 아닌 평간 편인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어중간하게. 그런데 이제는요, 집이 재산이 아니고 집은 숙소가 된 거고 집은 활용하는 하나의 개념이 된 게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가? 전세 대신 월세가 생기는 겁니다. 확실히 나오는 겁니다. 내가 소유를 할 사람들은 관인의 모양이 좋은 사람은 집을 소유를 하게 돼요. 집이 그래서 가격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집들은 안 되니까 어떻게 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집은 재성이게 그냥 돌려 쓰는 숙소의 개념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에서 부동산의 모양을 잡으려고 하면 내 관인이 아주 좋아가지고 정말로 부산에서도 뭐 해운대 들어갈 정도의 관인의 힘이 강한 사람, 서울에도 그 정도 강한 사람, 한마디로 관인이 기본적으로 격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안 그런 사람 못해요. 왜? 그래서 지금은 월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 월세 하고 있잖아요. 전세 지금 전세값이랑 매매값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싼 아파트 가보면. 그래서 집을 사버린답니까? 근데 집을 살 때 그거 해야 됩니다. 지금 저 온천장에서 우리 집 앞에 보는 산에 있는 저 삼정 그린코아라는 이런 그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전세값이나 매매가가 거의 똑같아요. 어떤 거는 전세가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저기에 들어와서 살려고 집을 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자기도 알거든요. 나중에 못 팔고 나가는 거. 못 팔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팔고 싶은데 못 파니까 전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대부분 동네가 다 그래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부산도 산 위에 있는 암만의 산동네 어중간한 옛날 구축 아파트들이 다 전세로 겨우 남아있는 전세나 대부분 보실 겁니다. 매매가가 거의 같이 올라와 있는 거. 그 뭐냐면 팔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사라 이거죠. 안 그러면 월세로 해라. 월세. 이제 월세 주고 사는 거죠. 이제 뭐냐. 이제 그러면
전세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전세 보호한다고 10년 이랬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지잖아요. 전세 계약이 아니니까. 매매 계약하니까. 근데 그것이 진짜 지금 시대에 딱 맞는 겁니다. 왜냐면 식상생계 시대에는 월세가 정답이거든요. 뭐 돈 벌어가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거 없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대가 변화했다는 걸 아십시오. 시대가 변화한 걸 모르면 이거 못 따라갑니다. 방금 이상한 게 떠가지고 시대가 변화하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세상의 산업 구조나 이런 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사주의 육친을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 그 사주의 육친을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주가, 어떤 육친이 중요한가? 이걸 모르고 자꾸 100년 전에 보던 방식으로 보니까 아직도 관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식상이든 관인이든 모양새가 딱 좋은 것만 상위로 올라가고 나머지 밑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관인이 옛날 같으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뭔가 과장급 이상을 해야 될 사람이 노란 통닭에 통닭을 튀고 가삼동에서 커피를 볶고 있는 겁니다. 프랜차이즈가 바로 어중간한 관인들이거든요. 절대 자영은 못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걸 못 하니까. 나는 왜 내 집을 왜 안 팔리지? 여러분, 관인이 모양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요. 나는 왜 집을 못 사지? 연끌을 하지 않으면 집을 못 사는 이유는 내가 집을 살 만한 팔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연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망에 묶였다는 거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관인의 어중간함, 시대의 변화 이런 게 겹쳐서 그런 겁니다. 내 사주가 관인의 모양이 좋냐 안 좋냐 그거는 사주를 보고 판단해야죠. 근데 어쨌든 급이 있습니다. 사주 볼 때 격도 있지만요. 급이 있습니다. 우리 사주에는 사람이 이 급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싫어하죠. 이 말로 싫어하고 이걸 대부분 사람들 말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수준이 다 있습니다. 수준. 이 싫어도 어쩔 수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것을 볼 줄 알아야 사주를 잘 볼 수 있고 이걸 볼 줄 알아야 자기 사주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급을 높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벽처럼 급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라냐? 급을 높일 수는 없이 내 간에 육친을 다른 걸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친을 잘 쓰는 사람들이 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타고나는 게 관인데 난 식상을 쓰겠다. 식상 쓰면 됩니다. 식상처럼 생활하면 됩니다. 나는 식상으로 태어났는데 관으로 살고 싶다. 그럼 관을 쓰면 됩니다. 관으로 생활하면 됩니다. 제가 수행할 때 뭐 가르쳐주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주가 이러니까 님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사주가 운이 변하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 운이 변하려고 내 미래가 변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 운이 변해야 내 미래가 변하지. 내가 관의 길로 가지 않고 식신의 길로 갔다면 나는 나한테 오는 관을 쓰지 않고 나한테 오는 식신을 쓰는 거니까 그럼 식신은 바로 생자가 해야 되니까 지금 앞시대는 잘 가는 겁니다. 나는 관을 쓰겠다. 팔자에 똑같은 팔자에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냐고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관리를 갖고 있는데 누구는 부동산 매매가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내가 가는 관인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석 잘해야 됩니다. 해석 못하면요. 내 부동산은 왜 팔리지도 않을까? 나는 왜 집 한 채를 못 살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